영업점 심사역 협의회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조고요. 영업점 심사역 협의회는 여신 영업본부장이 지원하는 특정 영업점에 대해서는 영업점 심사역 협의회를 설치를 합니다. 구성은 주심사역, 부심사역, 선임심사역으로 되고요. 선임심사역은 보통 지점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출책임자 1, 대출책임자 2, 그 다음에 지점장님께서 결제를 하셔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게 영업점 심사역 협의이고요. 지금은 영업점 심사역 협의체를 구성하는 영업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형 영업점이나 작은 점포 기준으로는 대출 담당 책임자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점 심사역 협의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업점 심사역 협의회 결의 대상 여신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영업점 심사역 협의회는 영업점 정결 여신 및 모든 여신, 다만 개인 CSS 대상은 제외합니다. 대해서 다 결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점 정결 여신인데 업무의 편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당행 수신담보법인에 또는 수익보증금 전액 적립조건부 약식품위 운용 대상에 대해서는 영업점 심사역 협의회 결의 대상에서 생략하실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우량 또는 우량음의 할인, 그 다음에 전자방식 외매체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 신용도가 양호하다고는 전제하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결의 대상에서 생략하실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요거네요. 동일인 기준으로 차주가 법인 5억, 개인 사업자 2억 이하의 우량담보, 우량담보 이꼴 보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억 이하의 우량담보 여신인 경우에는 의견서 작성을 생략을 하시되 부분 보증서의 경우 당행 책임 분담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결의 대상에서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보시면 건당 2억원 이하의 전액 담보 여신 또는 신용기준 3천만원 이하의 여신인 경우에는 결의 대상에서 생략하실 수 있으며 제일 중요한 거 슈퍼파워죠. 직무 정결 규정에서 정한 의규 내익 기한 연기와 차주 신용 등급 트리플 B 등급 이상의 기한 연기일 경우에는 영업점 업무 편의를 위하여 효율성을 위하여 결의 대상 여신을 생략하실 수 있고 결의 대상 제 여신의 경우에는 영업점 심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55조의 3을 보시면 만약에 영업점 심사역 협의체가 없는 영업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운영 영업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CSS 대상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항의 53조 및 55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CSS 대상의 여신의 경우에는 영업점 의견서를 작성해서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전항과 같이 업무의 여신 품위 효율성을 위하여 당행 수신담보법인에 법인 5억 개인 사업자 2억 이하의 우량담보 이꼴 보증서 부분 보증서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그다음에 건당 2억 이하의 전액 담보 여신, 본부 승인 입주자 잔금 대출, 그 다음에 BS 6등급 이상의 기한 연기, 그 다음에 직무 정결 규정에 의한 의규 내익 기한 연기인 경우에는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CSS일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의견서를 갑자기 적으라는 책임자가 있고 적지 말라는 책임자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 적는 것을 선호를 하지만 만약에 업무 편의를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업무일 경우에는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신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심사역 전항은 본부심사역의 협의회가 있는데 본부심사역 협의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는 여신협의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초임자들은 잘 맞지 않는 건데 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협의회는 구성원이 틀립니다. 영업점 심사역 협의회는 영업점에 있는 여신 책임자와 지점장님이 구성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부 심사기업 협의회는 본부 여신 심사부 부서 내에 여신 심사부에 있는 심사역과 심사부장님이
구성원이시고 여신협의회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정결권인데 구성원을 보시면 여신심사부장, 여신기획부장, 여신관리부장, 시용평가부장, 기업경영지원부장, 리테일금융부장으로 여신 관련 부서장님들께서 여신협의체의 구성 멤버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간사는 심사부 심사역좀 1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신협의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영업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매영업일 1회 개최 원칙으로 하며 그 다음에 개최는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하더라. 그래서 협의회는 매일 1회가 열리고 구성원은 본부에 있는 부서의 주심사에게 아니고 부서장님들께서 결재를 하시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2조 여신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여신이 직무정결 규정에서 정한 정결권자의 결재 전에 심사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심사역이 없는 영업점의 경우에는 영업점 여신 담당 책임자가 심사역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여신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9번, 10번 10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읽어보시더라도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하고 4번하고 5번인데요. 영업점 심사역, 영업점 책임자는 심사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실지 답사하여 제출 작성 서류와 상의 여부를 점검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업체 또는 건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 방문이 원칙이더라. 현장 방문해서 동방문 내용을 신청서 또는 영업점 의견서 상에 기재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여신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영업점 심사역은 건당 5억 초과나 신규 여신 거래의 처일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해서 영업점에 그 거래처의 현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건당 30억 이상 30억 이상의 여신 거래처가 신규나 증대가 나갈 때 경우에는 현장 방문 후 의견서에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영업점 의견서 아닙니다. 5억 원은 영업점 의견서, 30억 이상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에 영업점 의견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동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변동사항이 없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을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영업점 의견에 기술하실 수 있습니다. 즉 5억과 30억을 할 때는 현장에 가봐야 된다. 5억을 초과할 때는 영업점 의견서에 작성을 하시고 30억을 초과할 때는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동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영업점장이 인정을 하면 영업점 의견서에 작성 내용을 기재하고 생략하실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조 운전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일 처음쯤에 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장에서는 운전자금의 용도와 운전자금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시설자금 대출은 시설자금 대출 지급팀에서 서원전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하실 테니까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사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꼬리표가 모호하다. 꼬리표가 모호해요. 즉 모호함을 넘어서 꼬리표가 없습니다. 꼬리표가 없어. 영업점에서 사실 거래처가 와서 운전자금을 해달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꼬리표가 없고 또는 꼬리표가 없다. 어떻게 느낌이 오시냐 하면 운전자금을 받으러 오시는 사장님은 항상
보통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용도가 조금 불분명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시설자금은 거래처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도과장님, 나 요번에 신규로 수주받은 게 있어서 기계를 하나 사야 된다. 기계를 하나 사야 되는데 대출을 좀 받고 싶다. 또는 사장님께서 지금 임차 공장에 쓰는데 뭐 임대료도 비싸고 해서 대출 이자도 싸니까 지금 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을 사겠다. 기계든지 공장이든지 정확하게 목적 의식을 가지고 꼬리표가 붙어 있는 돈은 거의 대부분의 시설 자금입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운전 자금은 사장님께서 영업점에 오실 때 우리 내규에 있는 경상 운전자금과 증가 운전자금, 계절 운전자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손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고객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대부분 원재를 좀 사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급여 좀 주고, 그 다음에 거래처 결제를 좀 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꼬리표가 없이 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자금에 지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금 심사는 시설자금보다 더욱더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때문에 고객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운전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운전자금은 경상운전자금이라 함은 운전자금 중에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에 수반된 자금을 말하더라. 그래서 매입과 매출을 통해서 다시 매입대를 결정해주는 아주 선순환적이고 바람직한 영업자금이더라 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운전자금은 가장 노멀하고 일반적인 자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증가운전자금은 경상운전자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갑자기 이 업체가 운전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업이 영업 규모가 확대될 때나 영업 규모가 확대되지 않아도 매입처의 변동이나 매출처의 변동이 발생하여 매출채권 매입처 결제 기간이 달라질 때에는 매입처 여기 있는 달라질 때에는 운전자금 횟수나 운전자금 소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가 운전자금이 기존의 경상 운전자금 대비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증가 운전자금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절자금을 잠깐 보시면 계절자금은 기업의 업종이나 업황 자체가 영업활동이 계절적인 수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프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골프장. 봄과 여름과 가을에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정말 추운 겨울에는 골프를 누구도 치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고 다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절적 수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증가나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운전자금을 지원을 하되 이 운전자금의 총칭을 계절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절을 떠나서 이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이 아니고 월중에 일어나는 자금도 있더라. 월중에 매일매일 영업자금이 각 항목의 잔액 증감에 따라 자금의 필요성이 변동하는데 초단기 필요 운전자금으로 보통 기업의 자금 수지표나 시산표상의 월중 자금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 없으며 동자금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결제 자금으로서 월중 당좌 대출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당좌 수표를 100장을 끊어놓고 이 사람은 결제를 매월 25일 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는 돈이 필요 없다가 당좌 수표를 끊어주고 당좌를 결제해야 되는 25일에 일시적으로 월중에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해줄 때는 이 자금의 같은 경우에는 월중 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더라. 다음에 채무자의 대환 자금을 잠깐 살펴보면 타 금융기관이나 기타 채무의 대환을 하는데 은행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동대출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영업활동이나 경제활동 측면에서 직접적인 자금 소요에 의해 기인한 자금 공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자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경상자금, 증가자금, 계절자금, 월중자금은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자금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자금은 영업활동이 아닌 기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을 변경하거나 채무자의 자금을 기타 채무의 자금을 은행 자금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자금은 취급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살펴보시면 특수운전자금이 있는데요. 특수운전자금이라 하면 자금 용도가 명확한 다음에 1호의 각 일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공장, 사무실의 임차 및 수리자금, 소목성 직기의 비품 구입자금, 창업비, 연구개발비, 해외 시장 개척비, 다음에 또한 기업의 사업 목적, 경영권 인수, 다음에 영업활동과 기타 연관성이 있는 M&A 자금이죠. M&A 자금일 경우에 인수 대상 회사의 전체 지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인수 자금은 특수운전 자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50% 초과다. 50% 초과는 시설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설자금 대출에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 가나다뿐만 아니라 영업점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타 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 및 이에 준한 자금의 대한자금입니다. 특히 기업자금 대출 계리코드가 없는 단위농협, 지역농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대안할 경우에는 시설자금 대출성이라 할 때는 특수운전자금 대출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대출 대안을 취급할 경우에는 영업점 정결권 범위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모든 대출이 아니고요. 모든 대출이 아니고 특수운전 자금에 준용해서 가져오는 대출일 경우에는 시설자금 대출 또는 그에 준하는 특수운전 자금으로 대출을 가져올 때는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취급할 때 영업점 정결 범위가 없습니다. 왜냐? 리스크 관리 때문에. 리스크 관리 때문에 영업점 정결 범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담보 유효가 범위의 여신일 경우에는 영업점 판단 하에 제2금융권 여신을 대한 취급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감산자금과 아래서 설명드린 결산자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